우리 오늘 시간은 과학탐구 실험을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요, 과학에 꽂힌 실험 좋아하시나요? 보통요, 실험을 보거나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는 좋아하지만 이 실험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무너지는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과학탐구 실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새로운 실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선배들이 그토록 어려웠던 과학탐구 실험이요, 사실은 정말 쉬워요. 자, 선생님이 부제로 적어놓은 것처럼 틀린 그림 찾기의 상위 버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틀린 그림 찾기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은 어릴 때 진짜 그 단순한 걸 밤새서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틀린 그림 찾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틀린 그림 찾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투 강의를 들으시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그림이 지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딱 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틀린 그림은 총 10곳입니다.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네, 달라도 너무 달랐죠. 시간이 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찾으셨습니까? 자,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요, 전부 다 틀린 곳이었어요. 글자도 바뀌어 있었고, 별도 빠져 있고, 선생님 입 모양도 달랐고, 이거 몰랐지? 귀걸이도 없고, 마이크도 없었다. 그리고 뒤쪽에 색깔도 달랐고요. 컴팩토라? 웬일입니까? 네쪽기어스. 그리고 점성까지 다들 잘 찾으셨을 텐데요. 사실상 실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이냐?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 이 문제 풀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루 말할 것 같으면 예비 중 1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비고 1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학교 1학년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대수능 2015학년도에 나왔던 생명과학 원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오늘 시간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풀 수 있다니까. 선생님, 저 예비 중1인데요. 풀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탐구 과정이라는 걸 만나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자유 탐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실험을 분석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또는 이 실험을 가지고 중간중간 빠져있는 과정을 채우셔야 할 때도 있는데 요 과학 탐구 과정만 제대로 이해를 해두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심지어 대수능 문제가 나와도요, 푸실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탐구 과정인데 앞쪽에 나와 있는 말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내가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다가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어머, 컴퓨터가 고장났네? 어머, 내가 만든 요리가 정말 맛이 없다. 또는요, 왜 이렇게 껌쌤은 뚱뚱한 것일까? 라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다가 의문을 가지는 단계 있죠. 사물도 좋고요, 자연현상도 좋고요. 그런데 보통 과학이라는 건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사회현상을 보고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의문이나 호기심을 가지는 단계를 그냥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용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궁금하고 끝나요. 아, 왜 이런 것일까? 그냥 생각만 하고. 하지만 과학자들이라든가 정말 과학을 한다라는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되죠. 자, 어떻게 결론을 얻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선생님이 늘 의문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요, 정말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어도 한 반 공기씩 먹게 되는데 자꾸만 살이 찌는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살이 찔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을 그렇게 안 마시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물을 너무 안 마셔갖고 먹기만 해도 이게 자꾸 살이 찌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잠정적인 결론을 좀 먼저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에 맞춰서 실험을 할 거야. 선생님이 살이 쪘던 거는 물을 안 마셔일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제에 대한 결론을 예상을 할 때 물을 안 마시면 살이 찔 것이다.
원인이면 결과일 것이다. 이건 정답은 아니니까, 아직 실험은 안 해봤으니까 조금 미심쩍게 가설이라는 거, 가짜로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세웠던 가설이 뭐였죠? 물을 안 마시면 살이 찐다 그랬지. 그럼 어떤 실험을 해봐야 될까? 일단요, 정말 물을 안 마시면 살이 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질이 비슷하고요, 키도 비슷하고요, 뭔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확실한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5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5명씩 반으로 나눌 거예요. 삼시세끼는 똑같이 줄 거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물을 마셨을 때와 안 마셨을 때를 비교하는 거지. 한 그룹은요, 물을 줄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하루 2리터씩 줄 겁니다. 이쪽 그룹 같은 경우는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줄게요. 1리터만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실험 설계한 건 보도록 할게요. 두 무리로 나눠서 한쪽은 물을 제대로 주고 한쪽은 물을 덜 줬죠. 지금 차이가 난 게 뭐예요? 원인이 된 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았어. 이 사람들의 체중이라든가 키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삼시세끼 양이라든가 종류라든가 나머지는 똑같고 원인이 되는 것만 다르게 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할 때는 원인이 되는 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를 봐도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는 이 원인이 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실험 결과를 딱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물을 제대로 잰 그룹은 살이 하나도 안 쪘어. 물을 덜 먹은 그룹은요, 살이 조금씩 붙은 겁니다. 그럼 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물을 적게 마시면 살이 찐다라고, 원인이면 결과이다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과학자의 실험, 선생님은 과학자가 아니니까요.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